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사용하는 네트워크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아키텍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가장 이제 상위 개념으로 1번부터 이제 하위까지 내려가는 건데요. 이제 외부 네트워크로는 크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다. 데이터 센터, POP, CDN 엣지가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는 이제 파드가 여기 1부터 n까지라고 적혀있는데 파드가 여러 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판교 데이터 센터는 아직까지 파드가 하나만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파드를 더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드 안에는 이제 동일한 아키텍처로 구성된, 그러니까 파드는 모든 데이터 센터가 다 동일한 아키텍처입니다. 서울이랑 홍콩이랑 뭐 도쿄랑 뭐 그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파드 안에는 동일하게 렉이 들어가고 렉, 스위치, 라우터 이런 게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드 안에 이제 렉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 다음 화면에서 나올 건데 보시면 이제 빨간 라인, 파란 라인, 녹색 라인이 살짝 보입니다. 저 렉 안에 저렇게 케이블링이 다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렉 안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다 퍼블릭 네트워크,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들은 다 VLAN으로 관리된다. 이걸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각 용어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해가 많이 가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제 파드로 이제 구성이 되고 각 파드는 이제 n개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각 파드 안에는 이제 렉이 있는 거고 그 렉은 이제 네트워크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관리가 된다. 이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파드는 서버 렉,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밑에 이제 이런 상면을 관리하는 뭐 전기 관련해서 이제 전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동일한 아키텍처로 관리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드에는 5000대의 서버, 물리적인 서버 5000대가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교재에서는 색깔이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빨간 라인, 파란 라인, 녹색 라인 이렇게 보이시죠? 이 빨간 라인이 그 퍼블릭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 라인은 이제 두 개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20G 업링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20G 업링크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 매니지먼트 라인은 이제 1G. 그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죽는다고 죽으면은 서비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고요. 방금 전에 이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죽는다고 해서 서비스가 죽지는 않습니다. 매니지먼트는 말 그대로 이제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온프라미스를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서버에 IPMI로 접속해서 서버를 관리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VM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VM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다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실수로 작업을 하다가 퍼블릭 프라이빗 네트워크 다운을 했어요. IF 다운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럴 때 이제 이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라인을 이용해서 KVM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KVM 접속을 통해서 이제 서버를 이제 정상적으로 원상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 안에 있는 빨간 거, 파란색, 녹색 이거를 이제 트리플 네트워크라고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데요. 이 트리플 네트워크 구조는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있다. 퍼블릭은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 트래픽을 받는 거고, 프라이빗은 이제 내부 통신,
및 아까도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의 내부 서비스들, OS 레퍼지토리, 스토리지, DNS 등등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VPN 접속을 했잖아요. 이 VPN을 접속할 수 있었던 게 이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매니지먼트 라인은 이제 원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베어메탈 서버 이제 구축하셨잖아요. 베어메탈 서버에서도 이제 IPMI 접속을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이제 포탈에 가서 이제 확인해 보면 이제 원격 리모트 IP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그걸 접속하시게 되면은 기존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시던 그런 장비들과 똑같이 IPMI를 접속할 수 있는 거고요. VM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IPMI 같이 KVM 서비스를 이용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라우터들이 이제 관리를 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블릭을 관리하는 라우터는 이제 FCR, 프론트엔드 커스터머 라우터고요. 백엔드를 관리하는 라우터는 BCR 이라고 합니다. 백엔드 커스터머 라우터. 그래서 다른 뭐 네트워크 장비들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FCR, BCR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FCR, BCR을. 그냥 확인하는 방법은 저희 주문 상품의 네트워크에 들어오셔서, 주문 상품의 디바이스에 들어오셔서, 주문 상품의 디바이스 서버를 눌러보시면 밑에 VLAN에 FCR, 퍼블릭은 FCR에 붙어있고 프라이빗은 BCR에 붙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FCR 붙어있는 이 01이 파드 번호다, 룸 번호다, 01, 02 이렇게 파드 번호가 나눠져 있는 거고요. 맨 끝에 나와 있는 게 VLAN 번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VLAN 번호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렇게 해서 FCR, BCR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버가 어떤 라우터, 어떤 VLAN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VLAN들에 대한 정보 관리도 포털에서 제공을 합니다. 주문 상품의 네트워크에 IP를 눌러봐 주시면요. 여기 서브넷과 VLAN이 나오는데 VLAN이 상위 개념이고 서브넷이 하위 개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VLAN 리스트들이 쫙 나오고요. 이 VLAN 밑에는 이제 실제 제가 이제 할당받은 이제 IP 리스트들이 이제 서브넷 단위로 관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 서브넷을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서브넷에 할당된 IP들 정보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프라이빗은 전부 다 26비트로 기본으로 할당이 되고요. 퍼블릭은 29비트, 28비트로 할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빗에서 10.116.221에 0에 26비트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퍼블릭은 161에 202에 166.176에 28비트, 29비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26비트면은 할당 가능 IP가 64개인 거잖아요. 26비트면 할당 가능한 게 64개고 IP가 실제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IP는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IP, 게이트웨이 IP, 브로드캐스트 IP 3개는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예약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64개에서 3개를 제외한 61개 IP를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제가 웹서버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여기는 IP를 직접 선택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하나 이제 초이스가 돼서 제가 이제 할당을 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우터 밑에 VLAN이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의 모든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네트워크들은 다 VLAN 단위로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거고요. 네이밍룰은 데이터 센터, 라우터, 이제 VLAN 번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그림에서는 지금 웹서버를 위한 웹존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웹서버에 프라이빗 서버, 프라이빗 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DB 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LAN이 다르다는 거는 서로 연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VLAN 간에는 통신이 절대로 되지 않고요. 서로 다른 VLAN 간에 이제 통신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이제 생성을 했던 바야타 장비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VLAN 스패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VLAN 스패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 모든 VLAN이 이제 하나의 VLAN처럼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하나의 VLAN처럼 연결이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존을 나눈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VLAN 스패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존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야타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야타를 통해서 존 분리하고 이런 흘러가는 트래픽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 VLAN 밑에 이제 하위 개념으로 제가 서브넷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 서브넷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너무 많은 용어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헷갈리시죠? 조금 더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서버를 만들게 되면은 IP를 하나씩 할당 받으셨잖아요. 그 IP는 프라이머리 서브넷이라는 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서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세컨더리는 지금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 서브넷이 하나씩 생성이 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서브넷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들어왔던 주문 상품의 네트워크의 IP를 눌러주시면 서브넷들 리스트가 쫙 나올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본 서브넷이 이제 프라이머리 서브넷입니다. 기본 서브넷이 프라이머리 서브넷인 거고, 제가 싱가폴 1460 FCR01의 1460 VLAN에 이제 서버를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서브넷에서 사용 가능한 IP 리스트가 쫙 나오고요. 29비트면은 IP가 총 8개 사용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 8개 중에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브로드캐스트는 이미 소프트웨어에 사용 중인 거고, 제가 서버 생성하면서 이렇게 할당받은 IP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서버를 생성할 때 여기에는 IP를 제가 나는 60번이 좋아, 61번이 좋아, 난 이거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거를 제가 지정해서 가지고 올 수는 없고요. 이거는 내부 이런 자동 디플로이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할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3번을 생성하게 된다. 그러면 59번, 60번, 61번 중에 랜덤으로 하나가 이제 생성되게 되겠죠. 여기 보시더라도 웹 1번은 58번이고 웹 2번은 62번이고 이렇게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서버를 지금 2대만 있는데 3대를 생성하고 4번째 서버를 생성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더 이상 할당 가능한 IP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뭐 따로 이제 우리 서브넷 다 찼어. 그럼 내 서브넷 좀 더 줘. 이런 거를 이제
티켓을 통해서 요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서브넷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넷의 IP가 꽉 차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서브넷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이 그 서버에서 이제 IP를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IP가 더 할당이 필요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뭐 서버 간에 허피 체크를 한다든지, 뭐 VIP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용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IP를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컨더리 IP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IP를 받아서 이제 서버에 할당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세컨더리 IP 종류에는 퍼블릭 쪽은 3가지, 프라이빗 쪽은 1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퍼블릭 쪽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세컨더리 포터블. 포터블 의미는 뭔가 이동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IP를 포터블 IP를 하나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은 이 IP를 1번 서버를 넣었다가 2번 서버를 넣었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포터블 IP, 이런 세컨더리 IP들은 아까 프라이머리 IP는 다 예약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포터블 IP는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따로 신청한 게 없는데, 하여튼 이동 가는 포터블 서버넷에서 아까와 같은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까는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포터블 서버넷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IP들이 이제 쫙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사용자가 노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해가지고 이 서버는 1번에서 사용 중이야, 2번에서 사용 중이야.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이 I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프트 레이어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서버가 디플로이 될 때는 이 프라이머리 IP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터블 IP를 그러니까 세컨더리를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터블은 이 IP가 이제 1번 서버, 2번 서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고요. 스태틱 고정이잖아요. 고정 IP. 그래서 스태틱은 신청하게 되면은 1번 서버에 신청하게 되면 1번 서버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는 IP를 다른 서버로 이제 할당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게 스태틱 IP고, 이제 글로벌 IP는 저희가 이제 IP를 할당받을 때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나머지들을 이제 다 서울 라우터 아래에 있는 그 대역에서 IP를 할당받게 되잖아요. 이 글로벌 IP는 그 서울에 종속되어 있는 대역이 아닌 글로벌한 대역을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IP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버에서로 사용할 수 있고, 홍콩에서 있는 서버에서로 사용할 수 있고, 저쪽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에서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IP가 이제 글로벌 IP입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IP가 뭔가 자율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건 다른 IP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VLAN에는 퍼블릭에는 이제 3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프라이빗은 1가지 타입밖에 없습니다. 포터블 1가지만 있는 거고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포터블 IP를 이제 웹서버 1번에 넣었다, 2번에 넣었다. 이제 사용자 설정에 의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게 포터블 IP고요. 각각의 IP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프라이머리를 이제 신청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VLAN을 뭐 따로 신청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세컨더리로 이제 이런 식으로 IP가 각각의 특성에 맞게 한 번 신청할 때 이렇게까지밖에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만약 고객이 우리는 지금 뭐 대규모 시스템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IP 블록이 좀 더 커야 돼, 이런 경우에는 저 어제 티켓 다 작성해 보셨잖아요. 그 티켓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초안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큰 대역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이제 생성되는 거는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이렇게 8개, 64개, 그러니까 26비트, 29비트로 이제 처음에 할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네트워크 전체 아키텍처 개요 및 각각의 이제 개별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